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5일여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하려 하니까요. 조금 뭐랄까 마음이 왠지 무거웠습니다. 이 연휴 후유증이라고도 하죠. 긴 휴일을 보내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더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에요. 재밌는 사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자, 사유와 성찰,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사설이었습니다. 자, 내용은 제목에서 거의 압축이 되어 있는 사설이었어요. 이거 주식 관련된 사설은 아니었고요. 자, 우리가 추석 연휴가 되면은 그 가족 친지 모일 때 이제 불편한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인 조카들한테는 공부 좀 잘해라. 공부 잘하고 있니? 라든가 20대 초중반의 조카들한테는 애인이 있느냐? 그리고 취업 준비생한테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한테는 취업 왜 아직도 안 되냐? 예. 옛날 같으면 그러려니 했을 그런 질문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질문하는 분들이나 질문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불편한 그런 질문이죠. 자, 그러한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그 질문 자체의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역질문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되물어 보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사설을 보다 보니까요. 왠지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추석 연휴 내내 요 사설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듯 싶습니다. 자, 불편한 질문이 들어왔다. 공부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 자, 공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물어 보라고 하고요. 너 왜 빨리 결혼 안 하니? 라고 누가 물어보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물어보고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니? 라고 물어보면 출산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되물으라고 사설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보면 저게 가장 현명한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대응이죠. 그 자리에서 나 기분 나쁘니까 애를 낳든 안 낳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을 한다면 오히려 가족 간에 자, 분란이 일어나겠지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자, 주식 투자도 저런 그 정체성 질문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역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추석 내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앞서 이제 제목을 이야기 드릴 때 투자, 투기, 도박은 무엇인가? 주식은 과연 도박인가? 요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식 이야기로 넘어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우리 고정관념에는 자, 이 주식 투자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투기나 도박의 대상으로 멀리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고정관념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집니다. 자, 투자와 투기, 도박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주식은 도박일까? 자, 오늘은 요것을 주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단어를 꺼집어냈을 때 요거를 수식하는 용어로 투자, 투기, 도박 요 단어들이 수식으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주식은 주식 투자라고 해서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투기적인 주식
투자라는 형태로 해서 투기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자, 주식은 과연 도박일까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우리 요즘 유행어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이런 말처럼 참 이거 누가 지은 말인지는 몰라도 참 정말 잘 만든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주식하면 투자, 남이 주식하면 도박.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해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 도박, 요 세 가지 기준을, 세 가지 용어를요, 시간, 그리고 기대 수익률, 그리고 확률, 요 관점에서 단계별로 보면요, 이게 구분이 이렇게 명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는요, 긴 시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높은 확률로서 수익을 기대하는데, 이게 대박까지는 아니고 이제 합리적인 기대 수익을 추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투기는 투자보다는 조금 이제 투자 기간이 살짝 작아지고 확률이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투자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짧은 시간에, 투자를 뭐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면 투기는 몇 개월 또는 1년 혹은 그보다 언더, 짧은 시간 내에 투자보다는 조금 확률이 낮습니다. 좀 리스크를 조금 더 감내하면서 높은 기간 수익률,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 10%를 수익을 내더라도 1년이 아니라 뭐 6개월,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자,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 기간이 길고 짧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조금 낮고, 그리고 기대 수익이 조금 낮고 조금 더 높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도박은요, 요 투자와 투기의 레벨보다 훨씬 더 경향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즉, 도박은 투자와 투기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에 매우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수익률. 우리 고스톱만 생각해봐도요, 한 사이클 도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 투기 정도는 돼도 그래도 뭐 며칠 또는 몇 개월 정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박은 단 몇 시간 또는 단 몇 분, 정말 짧은 시간에, 그리고 확률은 극히 낮은데 엄청난 대박 수익률을 노리는 그러한 행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투자, 투기, 도박, 투자와 투기는 앞서 이제 설명을 종합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왠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투기적으로 들어갔어도 왠지 기간을 길게 잡으면 투자의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도 약간은 사람들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면 투자 또는 남이 하면 투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확률이라는 퍼센트도 이게 두 개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투자와 투기는 비슷합니다. 자, 투자론에서도 투자자를 정의를 할 때요, 해지 거래자, 투기 거래자, 차익 거래자, 해저, 스페큘레이터, 그리고 아비트라저,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 자, 보통 이제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투기적 거래자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네 삶에서는 투기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였다 보니까
왠지 투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투자와 투기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에 반해서 도박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자, 앞서 설명을 드릴 때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낮은 확률로 엄청난 수익을 노리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카지노, 룰렛, 예, 트럼프, 예, 뭐 등등이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고 기대 수익률은 대박.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쇼부라는 나쁜 단어를 하지만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승부라는 단어보다도 일본식으로 쇼부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십니다. 자, 마치 사진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복권. 예, 복권도 요즘 뭐 긁는 복권은 단 몇 초 만에 팍팍 긁어서 1,000원어치 사서 한 몇억 되라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꽝이죠. 예. 로또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도박의 개념. 예,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고 정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은 어마무시한데 그걸 빨리, 예,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도박입니다. 자, 이 개념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 본론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과연 주식은 도박일 것인가? 혹시 도박처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끈한 한방 쇼부, 예, 왜 그리도 주식시장에 쇼부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자, 승부주, 대박주 이런 표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확률이 낮은 방식으로 투자해온 것을 정말 오랜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해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생각해 보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난 일주일이면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정말 많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예, 철학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니죠. 예, 이건 도박 심리입니다. 자, 신용 미수 풀베팅은 당연하다. 과거에 1980년대 후반에 주식시장이 처음 1000포인트 갈 때 그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썼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해 오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 89년부터 해서 92년까지 주가지수가 1000에서 500 가는 동안에 깡통계좌 정리 사태가 2번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깡통계좌라는 단어가 그 시기에 고쳐가 됐어요. 자, 신용미수 풀베팅, 요건 확률을 낮추는 극단적인 투자행위고, 한편으로는 난 대박을 낼 거야, 이러한 심리가 반영된 그러한 결과물이죠. 자, 오늘의 승부주를 찍어주세요라고 농담 삼아 던지는 직장인 투자자. 예. 그렇게 찍어달라고 한들 그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확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죠. 은밀한 정보를 쫓아다니는 투자자. 그런데 전 재산을 배팅을 해요. 이거는 도박의 특성인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투자 손실로 큰 낭패를 본 그런 스토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투자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박처럼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고, 자, 뭐 수익 난 분도 뭐 가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큰 투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우리나라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든가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주식 투자는 도박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한 말을 저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이란 무엇인가? 혹시 그대가 주식을 도박처럼 해왔던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신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도박이 아닌 확률을 조금 더 높이고 투자 기간에 대한 마인드를 조금 더 넓히고 그리고 확률을 높이면서 기대 수익률을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다면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식시장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자, 5일간의 추석 연휴 마치고 온 다음에 오늘 주식시장 뭐 따끈따끈합니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세 뭐 계속 이어지면서 새로운 증시 분위기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증시 덕후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사실 토요일, 내일 모레죠. 9월 29일 토요일에 제가 매달 하는 정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편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안내를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제 카페 러브펀드 이성수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다음 카페에 찾아오신 다음에요. 거기서 64차 오프 세미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2시부터 NH투자증권 목동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자,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